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한지우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오늘 65회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5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이제 단원 통합형 문제가 하나 정도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좀 생소한 선지들이 이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정확하게 안다면 생소한 선지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이거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거야 라는 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지워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를 시험장에서도 꼭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설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복습을 할 수 있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자. 1번부터 25번까지.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역시나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현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고선 사실 끝났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의 민문이톡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계급이 등장한 청동기 시대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사실 고인돌 같은 거 많이 문제로 나오죠.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화되기 전에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우경을 처음 실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제 이름 떼서 뭐라고 불렀죠? 지증왕 때, 지우에서 지증왕 때 우경이 처음 실시가 되었으니까 기피가리가 일반화되는 것도 고려시대 가서 이제 삼국시대보다 훨씬 더 뒤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 처음 실시된 것도 삼국시대라면 청동기 시대보단 더 뒤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라들은 고조선 빼곤 다 철기 시대니까요. 2번 고인돌 축조다. 요게 정답이죠. 3번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실을 뽑는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가 옷을 지어 입기 시작한다. 농사가 되던 때구나.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날씨가 추워서 농사도 안 되고 가죽이나 터널 같은 거를 입고 살았죠. 4번 쟁기 쇠스랑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철제 농기구 하니까 철기로 가셔야 되고 5번에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번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그 한능검이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표지가 있는데 표지가 이렇게 넘겨보지 못하도록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지가 감사하게도 좀 얇아서 보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기다리면서 1번 청동기 문제구나. 정답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것도 허투루 쓰지 마시라.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계상참이 사람을 시켜 사실 니계상참 많이 보셨을 텐데 처음 보셨다면 봅시다. 가의 왕, 이 나라의 왕 우거를 죽여버리고 와서 항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거 많이 들어봤는데 어느 나라의 마지막 왕? 그쵸,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써본다면 위만의 손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만조선, 고조선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나 왕검성이라는 또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네요. 고조선이죠. 그게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한해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등등등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번, 임둔, 낭랑, 현도 이게 뭡니까?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행정부야. 한사군 또는 한군현이라는 걸 설치하였다.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이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다. 이 낭랑 같은 거 나중에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이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국가는 고조선. 1번 보시면 동맹이라는 제찬 행사를 열었다. 항상 고조선은 여러 나라의 성장과 좀 많이 연결해서 나오죠. 동맹, 어느 나라죠? 용맹, 동맹, 그쵸? 고구려에 해당하죠. 우리 부여는 영고, 그쵸?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천이라는 동해 행사도 있고 삼안에는 계절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다. 신성 지역이라서 이곳에는 정치적 지배자도 들어갈 수 없는 재정이 분리되었던 나라, 그 나라는 삼안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제가 이거 뭐라고 불렀죠? 동화책이라고 해서 동해 동화책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침범하는 소나 말로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다스리는 사출도 오부족연맹체였던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번에 범금팔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조법. 이게 고조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와서 3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달의 역사인물은 백제의 누굽니까? 새로운 터전을 잡다. 문주왕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문주왕이 누굽니까? 우리 잠깐 기억을 해봅시다. 제가 백제는 수도 이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수도가 어디였다? 한성이었다. 근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사비로 가는데 항상 백제는 왕에 대한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수도를 이동했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한성이 원래 이제 얘네가 한강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한성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때 엄청 잘 나가요. 근데 근초고왕이 백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어디를 공격합니까? 고구려 가서 왕을 죽여버렸죠. 그때 이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각성한 고구려가 소수리망 때 체제 정비하더니 광개토대왕 때 엄청 잘 나가고 장수왕 때 미친 듯이 잘 나가서 복수를 하러 오죠. 그래서 장수왕이 한성을 무너뜨리고 이 백제가 무너지게 되고 왕도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천도했다. 아, 백제는 이제 고구려의 복수 때문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무너지고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웅진에서 대표적인 왕 한 명 기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비록 웅진에 있지만 난 전국을 잘 다스릴 거야. 전국에 22개 행정구역을 두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하겠다. 누구 나옵니까? 무령왕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웅진의 제일 대표적인 왕. 다른 사람 다 기억할 필요 없다. 무령왕 22담로의 왕족 파견 이 내용 좀 기억하셔야 되고 웅진에서 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고구려의 그 공격 때문에 웅진이라는 곳의 특성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었죠. 근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뻗어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다 막혀 있어서 너무 안 좋은 거지. 우리 백제 안정을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중흥의 길로 가보자. 다시 한번 잘 나가보자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천도했으니 그곳이 어디다? 사비다. 그래서 사비로 천도했던 왕이 누굽니까? 요거는 성왕이, 백제의 성왕이 스스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천도했던 장소이다. 그래서 사비에서 기억할 사람은 성왕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성에서는 근초고왕 잘 나갔다. 웅진 가서 무령왕 22담로의 왕족 파견, 성왕이 사비로 직접 천도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사실 백제는 마스터거든요. 그러면 문주왕이라고 하면 아, 웅진이라는 장소구나. 웅진은 지금 이제 공주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 써있네요. 장수령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전사했다. 그래서 계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아들 문주야 너는 천도해라. 그래서 웅진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가봅시다. 지금 정답인 2번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 그것이 바로 무령왕릉, 그쵸? 무령왕릉은 이제 그 벽돌 무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의 형식이었죠. 1번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 이게 지금 65회, 66회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선지는 항상 나옵니다. 지역사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기가 너무 좋은 문제, 선지이기 때문에 무왕이라는 사람은 백제가 사실은 이렇게 세 군데의 수도를 천도하지만 한 번 더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그곳에다가 대신해서 이제 절을 하나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익산 미륵사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만 남아있다? 이 미륵사 지에 석탑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트로 알잖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알고 있죠? 그곳이 바로 익산이다. 익산 아니다. 여기는 웅진은 공주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옛날 지명으로 다 알 거예요. 어디?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이곳이 지금 그래서 어딘데 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답이 2번인 걸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난데없는 3번을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옥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고 대신 웅진이 공주다. 여기가 무령릉이 있던 곳이다. 오케이? 자, 4번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자왕이 어디를 함락시켰냐면 여기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한강이 고구려의 것이었어요. 그쵸? 근데 백제가 신라와 으쌰으쌰 해서 한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백제의 누가? 성왕과 신라의 누구? 진흥왕이 함께 으쌰으쌰 해서 이 한강을 둘이 함께 뺏어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약속대로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갑자기 누가 배신을 때렸다? 진흥왕이 배신을 때렸다. 그쵸? 그래서 진흥왕이 배신 때려서 성왕이 열받아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왕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쳐들어갔는데 본인이 죽었던 이게 관산성 전투가 될 것이고, 그쵸? 또 하나, 이때 이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제 나중에
이제 7세기에 돼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백제가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아까 진흥왕이 성왕 배신 때려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할 때 어디를 무너뜨렸다?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위기였고,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어디로 갔다?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구려가 한강 내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김춘추가 열받아서 어디로 갔다? 당나라 가서 나당 동맹 형성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합천 대야성은 그 옛날에 가야 땅이에요. 가야 땅. 그게 이제 경주로 가는 길목에 딱 있는 것이라서 여기가 뚫리는 순간 이제 신라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였다. 그걸 기억하시고 합천입니다. 합천. 경남 합천. 근데 이것도 이제 아니다. 이제 웅진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옛날 이제 가야 땅 주변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5번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을 조사한다. 계백 가면 어딥니까? 황산벌 전투는 기억하시죠? 아니 근데 황산벌이 대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논산이란 지역이고 황산벌만 들어두시고 그게 어디냐는 거를 물어볼 리는 여러분들한테 없으니까 일단은 웅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4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지가 있을 거니까 보겠습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제 보물인데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됐다. 그리고 을문효 군강산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 이렇게 돼 있어. 뭡니까?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은 이제 신라가 외놈들의 침입이 있었을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고 나서 신라가 이제 고구려에 약간 이제 그 간섭 아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 중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릇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릇이다. 그게 바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2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나왔을 텐데 무령왕릉에 있는 이제 진묘수가 되겠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백제에서 칠지도라는 거를 이제 줬죠. 일본한테 가지가 7개가 달린 칼을 선물했다. 이 같은 거는 고구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마인형 토기, 이건 신라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기출 푸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5번 갑시다.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평양성 어느 나라에 있을 겁니까? 고구려의 땅에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도 백제왕이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해와서 왕을 죽여버렸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백제가 고구려를 가서 죽여버렸다 하면 백제가 잘 나가던 근초고왕 때. 그쵸? 이때 누구 죽였다? 고구건왕 죽여버렸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소수리망이 체제 정비하고 전성기를 누렸으니 고구려가 나중에 전성기를 누릴 때 왕이 누구다? 장수왕이다. 그래서 장수왕이 복수를 한다. 그래서 각각 백제 가서 한성 무너뜨리고 누구 죽여버렸다? 계로왕 죽여버렸다. 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가 공격했다 하면은 근초고왕 되는 거고 고구려가 공격했다 하면 장수왕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운 걸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요거는 요 시기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4세기의 모습이 되겠네요. 봅시다. 1번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우리 졸본에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이제 유리왕이 바로 천도하는 거니까 요거는 1세기의 모습이다. 완전 초창기. 2번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다. 일단 4세기입니다. 선생님 같은 4세기인데 누가 먼저예요? 라고 하면 제가 스토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봅시다. 고구려가 여기 있어요. 백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낙랑을 어디다 그려드렸냐면 여기다 그려드렸죠. 원래 고구려랑 백제는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쵸? 근데 고구려가 미천왕 때 낙랑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여기를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랑 백제가 한번 싸워봐 해서 싸웠는데 마침 그게 몇 세기? 4세기 근초고왕 시기이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잘 나가서 고구려 와서 왕을 죽여버렸다. 이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낙랑을 축출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랑 백제가 붙었는데 그리고 나서 근초고왕이 들어와서 죽여버렸구나 하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거보다 이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3번 소수리망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국원왕이 죽으니까 소수라치게 놀라 소수리망이 체제 정비를 하고 광개토대왕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아들인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면서 복수까지 하는 스토리로 가야 된다. 정답은 3번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했다. 고국천왕이 2세기 사람이니까 안 되고 유주자사 관구 검이 이끄는 군대가 위나라 이제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우리 이제 고구려가 환도성이 함락됐을 때는 3세기 동천왕 시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1번,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2, 자료, 3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를 보세요. 요게 헷갈릴 때는 그냥 이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얘네들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세요. 그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서도 나열하셨고 오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아셨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6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희는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 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가서 어디로? 백강으로 갔다. 아, 백강전투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대요. 백강 어기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 그들의 백 400척을 불살랐다. 여러분 백강전투 기억하세요? 그치, 어느 나라? 백제의 부흥운동이었죠. 백제의 부흥운동인데 백제가 어디랑 친했습니까? 일본과 친했죠. 그래서 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패배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봅시다.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어디? 매소성에 머물렀다. 우리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뭐에 나온다? 나당 전쟁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큰 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의 한반도 공격이 있죠. 이게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이 있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연맹이 만들어져서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 그쵸?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부흥운동하는 모습. 그쵸? 그리고 나서 나당 연맹이 깨지고 전쟁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가와나 사이식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했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 건모잠, 고환승 이런 애들, 고현무 이런 애들 다 고구려의 부흥운동하던 애들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요거는 통일신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번 봅시다. 장문유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했대요. 산둥지방의 등주를 공격했는데 요거 누구 때 사람이냐면 발해의 무왕이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당나라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통일신라가 이제 통일하는 때가 676년이고 698년이 돼야지만 발해가 건국이 된다더라. 그러면 아직 통일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발해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발해 두 번째 왕인 무왕은 더더군다나 없었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절대 안 됩니다. 2번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걸사표가 뜻이 뭐였냐면 군사를 구걸하는 문장 이제 그 표라는 겁니다. 청하는 글. 근데 그거를 누구 때 왕명이었냐면 진평왕 때 신라 진평왕 때 원광이 이제 수나라한테 부탁을 한 거죠. 지금 고구려가 너무 짜증나니까 제발 고구려 좀 공격해주면 안 되겠니? 해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구려가 뭘로 막아냈다?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구려를 쳐들어왔고 그때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 두 개의 스토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요기 시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나당 연맹 요 시기와 가와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요거는 가보다 앞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스토리 이해되세요? 4번 김춘추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선사시켰다. 나당연맹을 성사시키려면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가는 백제의 부흥운동에서 왜가 망하는 거니까 나당연맹은 가보다 더 앞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정답은 5번밖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7번 가시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죽었답니다.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 하였다.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들 무게가 왕위에 올라 이제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 이 나라는 뭐 끝났죠? 우리 발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처음에 이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에 태하게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혀가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또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선왕 때 5경 15부 62주로 나뉘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발해의 특징 너무 문제가 쉬운데 1번 정사함회의는 백제의 이제 귀족회의가 됐었죠. 고구려는 제가, 백제는 정사함, 신라는 화백. 요거를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서당 10정 어느 나라입니까? 통일신라죠. 신라가 전국을 9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 9주에 하나씩 다 배치하고 그 중에서 한 주라는 곳이 너무 넓어서 그곳에는 군사가 2개가 배치됐다. 그래서 총 9개가 아니라 총 10개가 필요했다. 그게 지방군이었던 10정. 구서당은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말갈인까지 다 들어있었던 민족융합을 보여주던 중앙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3번 욕살 철흑은지. 요거 시험 문제에 그래도 꽤나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고구려의 이제 지방관의 모습이고요. 인한대응 요게 바로 발해만의 독자적인 그 연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5번 광평성 요거 많이 나옵니다.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요거 하면 후백제의 모습이고 광평성 같은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하면 이거는 후고구려. 항상 나오니까 오답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궁예에 대한 설명이거나 후고구려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 5번이 정답 될 수 있습니다. 8번 갑시다. 인스타그램이 나왔네요. 봅시다.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인물을 제사하는 경주의 서학서원 그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정리하였다. 그렇죠? 우리말로 유학경전을 풀이하여 후학들을 가르쳤고 원효의 아들이 다 끝났네요. 누구? 설총이죠. 이두 정리. 설총은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화한계를 집필하여 신문왕을 깨우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제 간언하는 쪽에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을 옆에 둘 것인지 장미꽃을 둘 것인지 아니면 왕한테 좀 쓴소리하는 할미꽃 같은 사람을 옆에 둘 것인지 왕이셔 잘 생각하여라 이런 내용을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1번 봅시다. 지금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니까 언제쯤씩이냐면 통일신라 이제 딱 됐을 때 신라에서 이제 통일신라 넘어올 때쯤에 이제 원효가 활동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신문왕 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통일신라 사람이구나. 통일신라 중대. 근데 1번 보시면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구화상과 각각 위홍이 그다음에 대구화상 편찬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3대목은 누구한테서 많이 나오냐면 진성여왕 때 편찬되었던 향가 모음집이다. 그러면 진성여왕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신라 하대의 왕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 완전 난리 나서 원종 애노에 난 요런 난데 다 일어났잖아요. 그쵸? 적고적의 난. 그럼 이 사람은 신라 하대 사람이라면 적어도 설총과는 관련이 없겠구나. 시기가 안 맞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이거를 기억 못해도 됩니다. 2번 진성여왕 또 나왔다. 그럼 진성여왕은 신라 하대 사람이니까 제끼고 봐야죠. 누군지 몰라도. 근데 누군지 우리 너무 잘 아네요. 츠치호안이라는 사람이죠. 자, 3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를 제시했다. 이 사람은 아까 걸사표 썼던 원광이라는 승려가 될 거고요. 4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이거 누굽니까? 딱딱한 대가리에서 너의 외교문서가 나오는구나. 너의 딱딱한 대가리가 인상 깊다. 너의 이름은 강수로 하자. 이렇게 됐던 사람이죠. 틀렸고요. 5번이 설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좋아요. 9번 갑시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유물에는 민회왕을 추모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민회왕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핵심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우리가 신라를 세 덩이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쵸? 상대, 중대, 하대. 그쵸? 우리 상대는 누구에서 시작합니까? 박혁거세에서 시작하죠. 그쵸? 근데 중대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누가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 그쵸? 우리 무열왕이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 되면서 중대를 엽니다. 근데 누가 죽으면서 중대가 끝난다? 그쵸? 해공왕이 죽으면서 중대가 끝난다더라.
해공왕 피살되면서 왕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신라 하대의 시작점은 선덕왕이라는 선덕여왕 말고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가 나오는 것보다는 해공왕이 죽고 나서 이후라고 하면 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하대의 마지막 왕, 신라의 마지막 왕은 우리 이제 태조 왕건한테 가서 신라를 바쳤던 경순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후 해공왕이 죽고 난 이후라고 하니까 하대, 요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중대는 전제왕권기에 해당하죠. 그럼 신라하대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의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창은 원래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인데 흑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누구 때? 고려 태조 왕건 때. 근데 이게 누구 때 바뀌었습니까?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럼 고려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니 신라 말이 아니네요. 2번 만건당에서 대담을 나눴다. 만건당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충선왕 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고려 원나라 간섭기. 그럼 안 되고요. 해민국 고려시대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화엄일승법계도 누구? 신라인데 신라의 의상이죠. 신라 의상도 이제 통일신라 중대쯤 해당하는 승려입니다. 원유랑 의상은 세트죠. 그래서 통일신라 중대에 해당하므로 왕위쟁탈전이 아니라 요 시기쯤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5번 청해진 누구예요? 아, 우리 장보고. 여러분 제가 장보고도 왕위쟁탈전에 참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이 왕을 죽여버리고 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도와주면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가서 왕위쟁탈전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하자 열받아서 뒤집어 엎었죠. 그게 바로 장보고의 난이었습니다. 그게 신라하대의 대표적인 이제 왕위쟁탈전 중에 하나, 이제 왕위쟁탈전과 관련된 반란으로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 그럼 장보고가 신라 하대 사람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5. 좋습니다. 10번.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려사의 사료를 검색하고 분석을 해본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시성을 내리다 하사했다. 사성정책이죠.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서라는 이제 글을 지었는데 관리들한테 이제 후대 왕들한테 남긴 거는 훈유십조, 후대 이제 관리들한테 남긴 거는 정계와 계백요서 같은 거였죠. 흑창 방금 설명했었네요. 이거 다 누구의 업적?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 왕건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1번 역분전을 지급했다. 그쵸? 내가 이제 뭐라 그랬죠? 그 공을 세운, 우리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지급했던 토지입니다. 근데 역분전의 특징은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뭐를 고려했다? 인품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전식과도 초창기에는 인품을 고려하였다라는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있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광구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거란은 여러분들이 서희, 그 다음에 강간찬 요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광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언제냐면 고려에 이제 3대 왕, 앞에 초창기에 정종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 이제 거란을 막기 위해서 특수군대인 광군을 조직했다. 요거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하실 바랍니다. 광덕준풍 이거는 누구? 고려의 광종. 태해, 정광, 경성목 이렇게 가잖아요. 자, 4번에 양현고는 이제 관악진흥책이죠. 예종 때. 우리 그 사학시비도가 너무 잘 나가니까 문헌공도 같은 사학시비도가 너무 잘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국자감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양현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뒀었죠. 5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이거 숙종 때죠. 숙종,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그 숙종의 동생이었던 의천이 우리도 이제 화폐를 좀 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전도감을 만들었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12목 설치 끝났죠. 누구의 말을 들어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든 누구? 이제 성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위에요. 12목을 설치하였다. 그러면 고려의 성종을 얘기하는 건데 고려 성종이 대체 어디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연표가 어려웠어요.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최충원 집권이라고 보면 이거는 고려 후기가 되는 거죠. 무신 집권기니까. 성종은 고려 초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번, 5번을 찍으셨으면 완전 이건 나는 한국사를 못한다. 나는 감을 아예 잡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적어도 1, 2, 3번 중에 찍으셨어야 되는데 가봅시다. 고려 건국은 누구다? 태조 왕건이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왕규의 난. 여러분 우리 고려에서 왕규가 나오고요. 양규의 활약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둘 다 많이 나오는데 왕규는 누구냐면 자기의 딸들을 태조 왕건한테 시집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외손자, 그러니까 자기 딸의 아들, 외손자를 왕위에 올려놓고 싶어서 반란을 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우리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누구의 딸과 결혼한 거냐면 왕규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태조의 부인으로 들어가니까 자기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해종을 죽이려고 난리를 났었는데 이 해종이 이대왕이라는 거죠. 우리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왕규의 낭은 해종 때다. 이대왕 해종 때 시기니까 적어도 성종은 아니겠다. 성종은 요사에 들어올 틈이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강조의 정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에 들어가냐 다에 들어가냐가 문제가 될 텐데 강조의 정변 잠깐 우리 거란에 침입해서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누가? 서희가 맞서 싸웠고요. 그쵸? 2차 침입 때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 강조의 정변 때문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나? 양규의 활약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서희의 그 강동 육주 중에 하나였던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왕규랑 양규를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하나만 더 이 1차 침입 때가 왕이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성종 다음에 목종이 있는데 이 목종 시기에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 강조가 목종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현종 시기에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적어도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려면 지금 이거는 목종 시기의 모습이니까 목종은 누구보다 앞에? 성종이 목종보다 앞에. 제가 태해, 정광, 경성, 목, 현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종은 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표가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12목하고 내가 아는 거 딱 했는데 헐 하고 밑에서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규랑 양규는 둘 다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둡시다. 12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심양사입니다. 가해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고려 현종. 현종 방금 나왔었죠. 그쵸? 고려 현종이 거란의 2차 침입 당시에 이제 수도가 무너져서 나주까지 피난 갔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한 이제 고려의 대응이라는 거죠. 1번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했다. 우리가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려 말에는 박위를 보냈고요. 조선 초에는 세종이 이종무를 보내서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에요. 조총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했다. 여러분 조총부대를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효종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를 죽여버리겠다고 북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군대도 키우고 막 조총부대 만들고 난리가 났는데 청나라가 갑자기 야, 니네 군대 키운다며? 이게 야 그러면 우리 지금 러시아 정벌하러 가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해서 우리가 걔네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난 역시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선 정벌을 파견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란과 관련된 게 아니라 차라리 러시아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 정벌에 파견했다. 요렇게 내용이 되는 거겠죠? 3번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했다. 우리 거란 침입 때 우리 개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개경 주변에 낮은 성곽을 쌓았다. 요 나성을 축조했다. 요 얘기죠. 그리고 천리장성도 축조하였다.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사군을 설치했다 돼 있는데 사군 육지 개척한 사람은 조선 세종이고 우리 조선 세종은 여진을 격퇴하고 나서 우리 땅을 넓히게 된 거죠. 5번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했는데 비변사도 여진이나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3번. 넘어와서 1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했다. 귀국 후 흥왕사에서 신표제조 고장 총록을 간행하였다. 그 전체적인 그 불교 서적의 총 목록을 정리했던 거죠. 이 책은 송거랑, 써있네요.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왕이라니까요. 형도 왕이라니까요. 왕족이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족이라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편찬할 수 있었다. 누구? 의천. 의천하면 의천천천천태종 교관겸수 이 정도 생각하셔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서 국청사, 의천천천 국청사 기억하셔야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수선사 결사는 의천과 같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진울이라는 고려 후기의 승려가 있습니다. 선문용 손집을 편찬하고 선문용 손집 몰라도 괜찮아요. 항상 그냥 옆에 수식어로 나옵니다. 다만 유불일치설은 기억하셔야죠. 누구의 제자?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사람은 누구? 고려시대 사람인데 이련이라는 승려가 되고요. 5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후천축국전을 남긴 사람은 신라의 해초라는 사람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 1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달래요. 보현원 딱 듣자마자 대충 느낌이 딱 오는데 왕을 모시던 문과 및 대소신료, 환관들을 모두 살해하고 정중부가 왕을 모시고 환궁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고려 후기를 이제 시작하는 무신정변이라고 쓸게요. 고려 후기의 시작점. 이자겸과 척준경 하면 이제 이자겸의 난이 되는 거고요. 고려 전기의 모습이네요. 근데 다 해보니까 묘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순서 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게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찾아갔죠. 누가? 묘청이. 왕이시여. 이런 반란이 왜 이자겸의 난이 이런 수도 개경에서 일어나지 아십니까? 수도 개경이 다 쇠락해서 그렇다. 우리 그러니까 수도에 있지 말고 수도를 한번 옮겨보자. 저 위에 서경이라고 하는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해봅시다. 그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니까 스토리가 나와 다가 먼저 나오고 얘네가 고려 전기 모습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 가가 나와야겠죠. 그럼 순서가 나다가 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네요.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기철의 친척 기산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 장을 치고 하옥하는데 20여일 만에 죽었다. 정동에서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 기철이가 나왔으니까 저 자식 누굽니까? 원나라 간섭기에 완전 원의 세력에 부응해서 이제 힘을 얻었던 대표적인 친원파 아니겠습니까? 기왕후의 오빠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의 모습이 될 거고요. 1번 농사직설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이 명령으로 내려서 우리나라의 농사법을 담은 책을 편찬했으니까 조선 전기죠. 틀렸고요. 자, 2번에 초량회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숙종 때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왕으로도 많이 나오고 시기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세요. 3번 제가 원나라 간섭기에 친원파들이 어디에서 권세를 잡았다? 도평의사사에서 권력을 잡았다. 우리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가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한다. 규장각 누가 만듭니까? 조선 후기에 정조가 만드는 거니까 안 되고요. 빈곤과 응시하면 신라시대. 신라시대의 유도품 유학생이나 아니면 발해의 유학자들이 많이 가서 빈곤과에, 당나라의 빈곤과에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16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흑산도에서 섬들을 지나 7일이면 예성강에 이른다. 거기서 3일이면 연안에 닿는데 병란정이라는 객관이 있대요. 이게 있어서 그 지역의 항구를 뭐라 불렀냐면 병란도라고 불렀답니다. 제가 병란도의 이 여자와 어느 나라의 여자를 연결해달라, 고려의 여자를 좀 연결해달라, 고려시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경제 상황으로 오는 거 1번. 부경이라는 창고는 그 약탈하기 좋아했던, 너무나도 약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탈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던, 잘 싸우는 나라 어디? 용감했던, 용맹했던 고구려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틀렸고요. 활구라는 은병, 이게 고려시대의 모양을 본따서, 지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이네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 동시와 동시전이 있었죠. 지증왕 때. 4번 계약조가 체결되었다. 세종이죠. 해마다 파견되는 그 선박의 수와 세사미두의 그 수를 정해놨던 세종 때 체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덕대가 등장했다. 덕대! 조선 후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민영광산.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갑시다.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지역을 아셨어야 돼요, 사실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이다. 그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 여러분들이 주심포 양식은 알았지만 사실 주심포 양식이 여기에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심포 양식만으로는 알 수 없었고 예산이라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지명을 세트로 좀 외우시길 바랄게요. 자, 요게 정답은 사실 1번이었고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거고요. 화엄사 각항전은 어디 있냐면 구리에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각항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고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 법주사 팔상전,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충렬한 34년이라는 내용을 보시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제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8번. 뭐 요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3급을 못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내용들은 최소한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되고 저희 그 카페에 있는 그 문화 총정리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8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에 되게 소근소근 얘기하죠. 이번에 왕이 최영한테 명하여서 요동을 정벌한대. 누굽니까? 우왕이죠, 우왕. 명나라 황제가 천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예 영토로 귀속시키려 한 것이 원인이라서 최영이랑 우왕이 같이 요동정벌을 꿈꾸는데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다? 이성계다.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 거절하고 위화도의 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전개된 내용은 3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고려 완전 끝자락이죠. 최영이라는 사람은 이성계와 함께 그 신흥무인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1번 윤관하면 고려 전기, 서희도 고려 전기, 그쵸? 그래서 안 되는데 일단 얘네들의 순서를 보면 거란 침입이 먼저니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진 침입이니까 1번 나오고요. 3, 4, 5 다 이제 고려 후기인데 5번 봅시다. 최후가 원나라의 침입 때문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답니다. 그쵸? 근데 원나라의 침입에서 이제 결국은 져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삼별초가 우리는 죽어도 싫어요 하면서 뒤집어 엎었던 삼별초의 항쟁이 4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3번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면 가장 마지막 거 고르시면 된다라고 했네요. 정답 3번. 좋습니다. 19. 밑줄친 이왕의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서 이왕 때 완성했다. 여러분 요즘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세조가 편찬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완성시킨 왕은 잘 알고 있죠. 누구? 조선의 성종입니다. 그럼 봅시다. 독립된 관政기관으로 사관원이 설치됐다. 누구의 업적입니까? 조선 3대 왕 태종의 업적이죠. 틀렸고요.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요거는 세조. 우리가 이제 이시해 난 요거는 이제 세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인좌의 난 요거는 이제 영조 시기에 있었던 반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3번 직제가 개편돼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여러분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원래 경연을 주관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세종이 만들었죠. 근데 요거를 없앴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승하여 홍문관으로 개편해서 경연을 실시했던 왕이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4번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가 시행되었다. 일단 집현전 관리라고 하면 성종 때는 집현전이 없고 홍문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사가독서제라는 뜻 자체가 하사한다, 휴가를 독서해라, 너네 열심히 책 읽어라, 독서해라 라고 이제 휴가를 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종 때 실시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몰라도 성종 때는 집현전이 없어 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 탕평의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은 영정조인데 그중에 탕평비는 영조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틀렸네요. 정답은 3번. 20번 가겠습니다. 요게 요 위에 있는 사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지가 너무 쉬워서 쉽게 푸실 수 있었어요. 가봅시다.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이제 모후가 수렴청정을 대신하였다. 사림간의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는데 왕이 직접 을사사화 때 활을 당한 사람들을 풀어줬다라고 하니까 이 왕이 누구다? 을사사화 때 정치했던 명종이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여기 써있는 이제 문정왕후가 대신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사랑했던 너무나도 좋아했던 승려가 누구이다. 여기 요승이라고 해당하는 요 승려가 보우라는 승려죠. 여러분 이 보우라는 승려가 어디에 주지가 되냐면 되게 유명한 절인데 여러분 코엑스 가보셨어요? 코엑스 가면 뭐 바깥으로 나가기만 해도 보이고 거기 옆에 결혼식장도 있고 심지어 그 역도 있습니다. 근처에 역. 그게 무슨 역? 고선의 봉은사역 들어보셨어요? 봉은사의 주지가 됩니다. 봉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엑스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를 딱 보시고 자기야 봉은사 알지? 보우. 명종 때 왕이잖아. 문정왕후가 되게 좋아했던 그 승려. 자기 멋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연애 꿀팁 기억하셔야 돼요. 봉은사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왕이 어려서 즉위했다. 그럼 지금 명종인데 기억해 보시면 1차 왕자회단이 일어난 이유? 1차 왕자회단 누구 때예요? 이거 태조 때 이성계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태종이 일으켰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구 죽여버렸어요? 방석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도전 죽여버리고 그쵸? 이거는 이방원이 일으켰다. 태조 시기에. 관련 없습니다. 니은에 봉은사의 주지였던 보우를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다 나와 있는데 황사여 백서 사건이랍니다. 황사여 백서 사건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니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와씨 우리나라가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다.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나라를 좀 처단해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거거든요. 이건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심지어 조선 후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용도 안 맞고 불교와 천주교의 내용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고요. 틀렸습니다. 디귿,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이 너무 엄청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예송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명종 이후에 선조 가고 뒤에 분당 정치 하다가 예송 논쟁은 효종 죽고 나서 현종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같은 건데 부세 무겁고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술한국 나와 있습니다. 환국의 아이콘은 누구? 조선 후기에 있었던 숙종이니까 관련 없고요. 5번 을사사화 때 활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밀파가 축출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요게 을사사화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얘는 어려웠지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1.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산문 아셔야 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저 사람 누굽니까? 세조의 즉위를 보시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으리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준 돈 지금까지 난 하나도 처먹지 않았으니 우리 가서 곡지기 창고를 보아라.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나는 단종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상황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니까 백관들이 상황도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래서 상황으로 물러난 그 왕을 노산군으로 낮추어 버렸다. 그러니까 왕을 물러나고 걔를 이제 강등시켜 버렸다는 거죠. 걔가 누굽니까? 단종 아니겠습니까? 단종의 복위에 앞장섰던 사람이 성산문이고 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 세조의 그 계유정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의 정권이 장악해서 세조가 돼버렸다. 그래서 성산문이 지금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조선의 초창기의 모습인데 1번의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했다라고 하면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조선 후기 모습이죠. 한참 뒤의 모습입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요거는 이제 환국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숙종 때의 모습이죠. 틀렸고요. 이인조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죠. 누구 때? 영조 조선 후기. 패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는 그래도 고려 전기긴 한데 패비윤 씨가 누구의 엄마입니까? 연산군 엄마죠. 자기 엄마가 죽음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요게 연산군 때 있었던 갑자사화가 되는 거죠.
세조 이후에 성종이 살림을 등용하고 성종 이후에 연산군 즉위하면서 무오갑자사가 일어나니까 5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넘어서 22.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오른 것은 조선의 예술 메타버스 회화 전시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린 것이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견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죠. 왜냐면 안평대군이 꿈을 꾼 거를 이제 얘기해 준 거니까. 그래서 꿈몽자 돌아다녔다. 어디를 무릉도원을 돌아다닌 것을 이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견이 이제 그린 몽유도원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중요해서 김정희, 우리 글씨체로, 추사체로 유명했던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이죠.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도 아시죠? 조선 후기에 이 사람이 단양팔경을 구경하고 나서 그린 이제 옥순봉도라는 건데 얘를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중요한 그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3번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 일단 오답이다. 4번 봅시다. 4번도 조선 전기의 그림이죠. 이 사람은 강희안인데 이 사람은 문신이면서 자기가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사관수도 높은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조선 전기의 그림이죠. 5번에 이거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진경산수요 중에 하나였죠. 조선 후기 그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서 23. 밑줄 친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 김창엽이 편찬한 충렬용이다. 이 전쟁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용. 여러분 김상용은 시험 문제에 한능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김상용은 세자빈과 복림대군 등 왕실 사람들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다가 이듬해 강화성에 함락돼서 순절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복림대군 누구예요? 나중에 효종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효종 누구 아들? 인조의 아들에서 북벌운동하죠. 아, 인조 때 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갔던 내용이구나. 강화도로 얘네는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막혀서 우리 인조는 어디로 갔다?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거 병자호란 시기의 모습입니다.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강화도로 피난 갔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는 임진을 아니죠. 틀렸고요. 선조 시기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인조 때죠.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다. 사르후 전투 몰라도 강홍립이라는 사람은 광해군 시기의 사람이니까 틀렸고요.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김종서 하면 사군육진 세종 때에 해당하니까 틀렸네요. 5번에 곽재우 의병장 얘도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정답은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은근히 생각보다 한능검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서 24.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가가 현룡화를 참배하고 화성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아버지인 사도세자 끝났습니다. 누구? 정조. 우리 화성을 지었던 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1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누구 때입니까? 이거는 숙종이죠. 숙종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 나와야 되죠? 틀렸고요. 2번 속대전은 영조에 해당하니까 틀렸고요. 경복궁 준 거는 우리 뒤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했던 내용이죠.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 세도 정치에 이제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여 설치했던 내용이고요. 5번 신해통공, 통공정책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모습. 이게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마지막 25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끝났네요. 박나배 패단을 혁파하고자 선해청을 두고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던 대동법이죠. 통전으로 대신 낼게요 라는 내용이네요. 1번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원래 양반들은 군대 가는 세금 안 내는데 흥선대원군이 실시했죠. 나는 이 집에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군포를 다 거둘 거야. 요 집에 양반이 살든 백성이 살든 난 그냥 거둘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틀렸고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렇게 원래는 전현직 관리에게 모두 다 주는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의 토지입니다. 전현직 다 주고 사망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세습. 토지가 있었으니 그게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급되는 토지가 부족하자 요거를 바꿨죠. 직전법으로.
이제 토지가 부족하니까 누구만 준다? 현직 관리만 준다. 그리고 예외 세습하던 토지를 다 없애버렸다. 요게 직전법이 되는 거죠.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했다. 같은 말로 직전법이 시행되었다라는 말이고 요거 시행한 거는 세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없고요. 3번 지계를 발급했다.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제국의 양전사업이죠. 고종이 실시한. 전세를 풍요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과세하였다. 요거 5글자로 바꾸면 전, 토지를 구분한다. 그게 아니라 연도별로 9등법이죠. 전세를 풍용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건 연분구등법이고요. 이거 말고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그거는 이제 전분 6등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5번 관청에 물품을 조단하는 공인이 등장한다. 이게 바로 대동법에 대한 거죠. 연분구등법은 세종. 자, 대동법인 광해군 때 모습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5회의 1번부터 25번까지 해설을 모두 다 봤습니다. 이제 뒤에는 근현대사가 거의 대부분을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칠판 정리하고 26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